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요즘 MZ에게 핫한 키워드죠. 바로 슬로우 에이징의 핵심, 혈당 관리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왜 젊은 MZ분들이 혈당이라든 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이런 부분에 왜 집착을 할까요? 이 혈당은 대사 건강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런 대사를 건강하게, 안티에이징은 아니지만 천천히 나이가 들면서 늦게라도 건강하게 이제 활력 있게 나이 드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좀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나이만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뇌도 보호를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 혈당이 실제 올라가는 시간까지 1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 사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이제 먹는 순서를 말하는 건데요. 요거는 아직은 다이어트까지 체중을 빼지는 못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2019년에 연구를 보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15명인 사람들이니까 많지 않았고, 기간도 한 3일 정도여서 사실은 체중을 보는 연구까지는 아니었고, 실제로는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봤던 거였고, 이제 우리가 혈당 분비를 나타내는 인슐린 호르몬, 그리고 실제로 혈당 수치, 포만감 수치까지도 같이 봤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군이 혈당이 확실히 좀 빨리 올랐고, 탄수화물을 뒤에 먹는 군이 혈당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농도를 봤을 때는 야채 섭취를 먼저 했던 군에서 인슐린을 아꼈어요. 인슐린은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인슐린이 나오는 양은 평생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얼마나 잘 아껴 쓰느냐에 따라 당뇨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하고 천천히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인슐린은 아끼고 혈당은 느리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탄수화물을 이제 먼저 먹는 경우는 혈당을 조금 빨리 올렸고, 늦게 먹는 경우는 혈당이 늦게 올라갔고, 야채를 먼저 먹는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좀 아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저자더라고요. 비슷한 연구를 추가로 또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보면 탄수화물을 이제 마지막에 먹는 군에서 혈당이 제일 이제 늦게 올라갔고 인슐린을 가장 아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먹는 샌드위치를 추가로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탄수화물, 야채, 단백질을 그냥 동시에 먹었던 경우예요. 탄수화물 나중에 먹는 것보다는 조절이 안 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식사 순서에 따라서 기억하실 거는 탄수화물은 제일 마지막에 먹자, 이게 되면 혈당이 가장 늦게 오른다를 기억하면 좋겠고, 하나를 더 기억하자면 야채를 먼저 먹자가 되면 인슐린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이전에 리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루 걸러 다이어트, 하루는 굶고 하루는 먹고 하는 게 있고, 5대2 다이어트, 일주일 중에 이틀은 굶고 5일은 먹고, 그 다음 보통 매일매일 하는 16대8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저열량식과 비교했을 때 간헐적 단식을 했었을 때 체중이 확 빠지는 효과는 사실은 하루 걸러 다이어트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양을 줄인 저열량식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체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내장 지방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장 지방을 쓰는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려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지방 대사가 활성이 되면 인슐린 수치도 좋아지고, 염증 수치도 좋아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혈당에서 지방으로 대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메타볼릭 스위치, 대사가 바뀐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단순히 체중 감량이 되는 걸 넘어서서 몸에서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성장인자도 줄고 자가 포식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세포들이 한번 청소를 딱
받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식을 하는 시점은 가장 바람직하게는 밤입니다. 사실 잠을 자면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단식을 이제 12시간 정도로 가져가게 되면 건강의 질을 일석이조로 개선시킬 수 있어요. 몸의 생체 시계까지도 같이 조절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체 시계도 맞추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12시간의 공복을 지키고 하면 훨씬 몸이 좋아지고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대사의 스위치라고 하죠. 지방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서 사실은 일석삼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자.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사비 한국말로는 사과식초. 근데 사과식초라고 말하는 것보다 에사비로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죠. 에사비는 약이 없던 시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식초를 가지고 이것저것 치료를 한 적이 있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사비를 활용한 민간요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여러 가지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이다 비니거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 연구들을 묶어서 종합 분석을 했던 메타 분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총 25개의 연구를 모아서 심혈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에사비를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에사비는 혈당, 당화혈색소, 또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확실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비만이거나 당뇨가 동반된 경우는 중성지방도 잘 떨어뜨려 주는 걸로 나와서 에사비를 먹는 거는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사비가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에사비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세트산과 폴리페놀입니다. 식사 전에 에사비를 섭취할 경우 아세트산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침샘 내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즈가 억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의 분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혈당도 상대적으로 이제 흡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에사비를 먹게 되면 위운동이 약간 억제가 되고 지방 분해가 약간 촉진이 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식전에 에사비를 이제 약간 희석시켜서 먹게 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산이기 때문에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더라고요. 또 속쓰림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먹고 내가 너무 불편하다 또는 치아가 빨리 안 좋다 이러면 사실 드시는 거에 대비 득과 실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트레칭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고 한데 식후에 가볍게 걷는 건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쓰는 운동입니다. 산소를 쓰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이 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도 대사가 일어나고 지방 대사는 유일하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강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강도가 올라가면 젖산이 나오고 이 젖산은 다시 우리 몸의 다른 회로를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젖산이 나오고 제거가 되는 속도가 비슷해지면 운동 때 별로 힘들지 않은데 젖산이 엄청 나오고 제거는 빨리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든 운동일 때는 젖산이 엄청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무산소 운동이 돼요. 젖산이 나오고 제거가 되는 게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면 운동할 때 별로 힘들지 않고 이걸 이제 존2 운동이라고 합니다. 존2 운동은 쉽게 말하면 걸으면서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이제 노래는 못 부를 정도, 이게 존2 운동이 됩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사실 지방 대사도 활성이 되고 당도 근육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이고 하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전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었냐, 또 나의 성별과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식후에 움직이면 무조건 혈당은 빠지고 지방이 태울 수 있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욕심을 낸다면 적어도 15분 이상은 걸어야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무조건 걷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은 단식과 굉장히 비슷한 게 있고, 수면과 단식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면은 뇌에서 한번 청소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이 뇌가 한번 이제 좀 청소가 되고 기능이 작동이 되려면 수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면이 이제 불규칙해지거나 수면 시간이 줄면 생체 시계가 망가집니다. 수면이 줄게 되면 하루에 255에서 300칼로리, 밥 한 그릇 정도의 분량이 되죠. 그걸 추가로 더 섭취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면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올라가고 교감신경계도 좀 활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나타내는 호르몬은 떨어집니다.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 시스템에 비상경고등이 켜지도록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뭐든지 더 많이 먹게 되고 에너지를 더 섭취하려고 합니다.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떨어지고 교감신경도 떨어지고 식사 자체도 양을 조금 줄이게 돼서, 수면과 단식은 사실은 몸이 한번 제대로 리셋이 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과 단식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하자면 이제 밤에는 잠을 자자. 적어도 12시간은 먹는 것도 좀 끊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잘 잡을 수 있고 휴식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